안녕하십니까, 강우진의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거기에 이어서 HBM 관련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지금 반도체 섹터가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내에서 또 꼭 그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12단 HBM 게임 체인저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제 5세대죠. HBM3E C제품 평가 작업에 이어서 하반기 8단 12단 인증 완료 관측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 하이닉스 제품 써온 엔비디아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차세대 12단을 넘어서 16단 6세대 HBM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GTC가 있었죠. 거기서 이 삼성전자 부스에 이 HBM3E 12단짜리가 공개가 됐었는데, 거기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님께서 이 어프로브드, 그러니까 승인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친필 사인을 하고 가셨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이 실리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 HBM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3죠. 이제 4세대 HBM인데, 그 HBM3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90%를 차지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HBM3를 공급하지 못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HBM3E에는 4월을 걸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측에서도 지금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도 있죠. 이제 12단 시제품 평가받고 있고, 지금 퀄 테스트를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의 8단 제품만을 자사 GPU 양산에 활용을 했었다. 아까 그 독점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NCF 방식, 뭐 MUF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NCF 방식이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MUF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런데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지금 8단에서 12단으로 가죠. 그 다음에 16단,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적층수가 높아질수록 또 NCF 방식이 조금 더 효율이 좋다, 뭐 요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확실한 얘기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HBM 점유율을 뭐 늘려가겠다, 뭐 생산량도 늘려나가겠다, 뭐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를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 직전까지 갔었죠. 79,900원까지 갔었는데 오늘 8만 전자를 드디어 터치를 해줬습니다. 물론 종가상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2년 3개월 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그 이슈로 인해서 장중 7%까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그리고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3조 4천억 원, 그리고 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771%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이제 전방 산업이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진다. 거기다가 이제 HBM이 더해진다라면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전자에 도달을 했는데 어떻게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에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는 이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가 포함된 ETF마저도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뭐 9만 전자, 8만 전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전부 다 탈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일 하루에만 3천억이 넘는 규모의 순매도를 좀 보였었고, 20일 그리고 21일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이는데, 이 3일에 이 매도량을 보게 되면 3조 3천억 원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물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누가 받아가느냐, 사실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에서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앞서 보신 거랑 똑같고,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수급 상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수급을 좀 보시면은 지금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대규모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 같은 경우엔 중간중간 매도를 좀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순매수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개인이 던지고 있는 물량들을 온전히 다 메이저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공매도 금지에다가 지금 이런 뭐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받아서 더 올려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단기 차익 신호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HBM3 기준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괴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못 가고 SK 하이닉스만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HBM3E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 두 종목 간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통과하고 공급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8만 100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 종가는 79,9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8만 전자를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보시면은 추세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러니까 음봉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게 이탈하는 흐름은 아니었고, 또 5일 이평선과 이격을 축소하면서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추세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에 8만 원을 안착을 한다면 사실 뭐 이전 고점 구간까지 열어두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다시금 10만 전자 목표가 상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이런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2배가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장중에 거의 6%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뭐 시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강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은 방향으로 보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미리 걱정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부터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 반도체가 지금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섹터 대해서 계속 종목을 골라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대장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높다 지금 뭐 거품이다 뭐 과열 구간이다 하지만 오늘 어땠나요? 무려 20%의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HBM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SK 하이닉스양 뭐 200억대 수주가 또 공시가 나왔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양 수주 잔고만 2천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올해 하나둘씩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까지도 이제는 좀 뒷받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시총이 어느덧 10조예요. 10조. 이제 곧 11조가 되는데 많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덜 올랐었던 종목 혹은 조정이 나와 있는 이 HBM 관련주 내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수익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인텍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었고 PSK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PSK 홀딩스 역시나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향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계속 한번 지켜보세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컴 장비, 그 다음에 리플로우 장비 이렇게 두 가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HBM 관련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부, 그러니까 전체 패키징과 그 다음에 기판 부분에 이 검사를 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TSMC향 콜 테스트도 진행 중이라고 몇 번 안내를 드렸죠. 게다가 뭐 2차 전지 쪽으로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고가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파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고점을 높인 것처럼 이때도 장대 양봉이 나왔고 또 이때도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눌림 이후에 또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대장주 하나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못 간 종목들보다는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매매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이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주들은 일단은 대장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텍플러스,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 외에도 뭐 제우스라는 기업도 있고 뭐 STI, ST, 뭐 IMT, DI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후발주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 쪽으로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날도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번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DI 같은 종목도 보면은 이렇게 눌림목을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HBM 관련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단기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관련주들 정리해둔 리스트는 제가 이제 카톡방 통해서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리스트가 좀 필요하시다,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공식 홈페이지 딜사이트 S 공식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은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HBM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사실 CXL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2차전지 이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종목들이 올라갈 때 반도체가 잠깐 쉬었다가 결국에는 다시 수급이 반도체로 돌아오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 너무 높다 하고 투자를 안 하시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HBM 관련주 지금 특히나 뭐 CXL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상용화가 된 게 아니죠. 실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지만 HBM 같은 경우에 좀 다릅니다. 실제 상용화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이미 24년도의 물량은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5년, 26년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핵심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그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는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HBM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공정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올해는 반도체가 계속 이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꺾일 때까지 꺾인 게 아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고 한데 그래도 주가는 여전히 고가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신고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은 그 온기가 또 국내 시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뭐 엔비디아 주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내용, 특히 HBM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